일본 제국 해군에서 건조한 야마토급 전함 이번함 무사시이다. 일본 제국이 마지막으로 건조한 전함이며 옛 일본의 율령국 가운데 하나인 무사시 노쿠니의 이름을 따 무사시로 명명되었다. 무사시의 건조 계획은 일본이 군축 조약에서 탈피한 후인 1936년 12월 26일 해군 함정본부에서 미쓰비시 중공업의 최고간부를 초청하여 건함 계획인 마루 3 계획에 따라 거대 전함 건조를 위해 준비를 해달라고 부탁한 것이 그 시작이었다. 1937년에 개최된 제70회 제국회의에서 예산이 승인 3월 29일의 계획명이 A140F6에서 제2호함으로 변경되었으며 같은 해 9월 8일 해군 함정본부에서 미쓰비시 중공업의 A140F6의 정식 발주를 지시했다. 1년 뒤인 1938년 3월 29일 예산 견적이 절충됨에 따라 미쓰비시 중공업 나가사키 조선소에서 기공되어 건조가 시작되었다. 도크에서 건조된 일본함 야마토와는 달리 무사시는 선대 위에서 건조되었기에 편측이나 주요 방어 구획의 장갑을 진수식 이후 부착하는 등의 중량 경감화를 해야 했다. 또한 선체를 가리기 위해 종려나무를 대량으로 매입했는데 이로 인해 시장에서 종려나무 가격이 급등하여 어업업자들의 한가 빗발쳐 경찰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등의 사건이 있었고 무사시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 나가사키 주민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강해져 건조 당시 주민들은 시커먼 발 속에 가리워진 무사시를 귀신, 괴물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강 건너편에는 미영 영사관이 있었기 때문에 무사시를 숨기기 위해서 차폐용 창고를 건설하는 등 건조 중인 함의 모습을 추측하지도 못하게끔 하였다. 그리고 조선소가 한눈에 들어오는 고지에 있었던 글로버 저택이나 홍콩 상하이은행 나가사키 지점을 미쓰비시 중공업이 매입하기도 하였다. 또한 의장 원장이자 초대 함장인 아리마 카오루 대저조차도 원장을 차지 않으면 건문을 통과할 수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렇게 보안을 철저히 했음에도 초보 제도공이 도면을 분실하는 일이 발생하거나 숙련공들도 진수대 제작에 어려움을 겪는 등 크고 작은 문제가 일어났다고 한다. 무사시는 먼저 건조된 야마토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업그레이드된 장비를 탑재하는 등 많은 부분을 보완한 배였다. 그리고 일본함 야마토와는 달리 사령부 시설에 충실했으며 문제점으로 지목되었던 부포탑 주위의 방어력도 강화되었다. 7월 31일에 무사시는 일본을 떠나 8월 5일에 다시 트럭 한초에 도착하여 훈련을 계속하였다. 다음 해인 1944년 2월 10일에 트럭 정박지를 떠나 15일에 요코스카로 귀환했다. 무사시가 트럭 정박지를 떠난 지 불과 며칠 뒤에 트럭 한초의 미해군의 대대적인 공습이 가해져서 정박지가 무용지물이 되었으므로 일본 해군은 서쪽 캐롤라인 제도의 팔라우로 근거지를 이동하였다. 무사시는 육군 상륙부대와 5,000톤 가까이 되는 대량의 물자를 실은 채 24일에 요코스카를 떠나 29일에 팔라우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3월 29일 팔라우에서 머물고 있던 미군과 대치하여 연합함대 사령부를 육상으로 옮기기 위해 잠시 동안 환초에서 나와 경계 행동을 취하고 있던 중 미 잠수함 큐니가 발사한 어뢰를 맞고 함수부가 손상 2,600톤 가까이 침수되어 전사자 7명, 부상자 11명이 나왔다. 무사시는 야마토, 나가토와 함께 필리핀의 해전에 참가하지만 미군 함대나 함재기들과의 접촉은 없었다. 이후 무사시는 총 6번의 공습으로 인해 어뢰 20발, 폭탄 17발, 혹은 어뢰 10발, 폭탄 16발에 피격되어 전투 능력을 거의 대부분 상실하고 함수부가 좌현으로 크게 가라앉은 상태에서 중순양함 토네와 카게로급 구축함 이소카제, 하마카제의 호위를 받으며 6에서 7노트가량의 속도로 가까운 해안으로 돌입하려 했다. 무사시의 지휘부와 수병들은 1차 대전 당시 함수가 완전히 물속으로 가라앉은 상태에서도 필사적인 노력을 통해 항구로 돌아갈 수 있었던 독일 제국 수양전함 자이틀리츠를 상기하며 아직은 무사시가 버틸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이들은 좌현 닻을 바다에 버리고 기자재들과 부상자, 전사자들의 시신들까지도 함의 우현으로 옮기며 경사각을 줄여보려고 반간힘을 썼지만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진 7만 톤이 넘는 거체를 일으키기는
역부족이었다. 거기에 결국 침수로 인해 동력도 완전히 정지하며 무사시는 해상에서 표류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하부의 보일러실을 비롯한 함체 내부에서 침수로 인한 익사자들이 속출하고 있었으며 전기 개통이 끊기며 해치가 작동하지 않아 격실 내부에 갇힌 승조원들을 천장에 구멍을 내서 구출하려고 시도해 보았으나 200mm의 두꺼운 장갑이었기 때문에 결국 모두 익사했다고 한다. 침몰 당시 무사시는 다수의 어뢰로 인해 약 35,000톤가량의 해수가 유입되어 부력을 거의 상실하였고 복원력도 없어진 상태였다고 전해진다.